국내외 사회혁신 커뮤니티의 소통과 교류의 장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가 11월 5일과 6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돌봄과 커뮤니티, 마을과 주민,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상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외 사회혁신 커뮤니티의 소통과 교류의 장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가 11월 5일과 6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돌봄과 커뮤니티, 마을과 주민,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상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외 사회혁신 커뮤니티의 소통과 교류의 장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가 11월 5일과 6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돌봄과 커뮤니티, 마을과 주민,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상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외 사회혁신 커뮤니티의 소통과 교류의 장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가 여러분 다들 편안한 11월 휴식 시간 보내셨을까요? 네, 그럼 마지막 세션은 제4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연사분들을 초청했는데요. 독일의 보복마을 필립 슈페트 연사께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제4 세션을 진행해 주실 세션 사회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사회적 협동조합 해유의 양흥모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에너지전환 사회적 협동조합 해유는 지구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공급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슈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흥모 이사장님과 발표를 해주실 차선도 위원장님, 최재영 위원장님 무대에 자리해 주셨네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이제 양흥모 이사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 네 번째 세션에 사회를 맡게 된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 양흥모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과 의미 있는 또 발표와 토론을 하게 돼서 기대감이 큽니다. 얼마 전에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협약 그 총회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있었는데 이 국제 회의에서도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는데요. 오늘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갖게 돼서 상당히 좀 이렇게 주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한국의 우리 대전 사례입니다. 미호동의 전환마을 사례를 현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끌고 계신 차선도 위원장님, 마을의 통장님이신데요. 차선도 위원장님께서 직접 우리 미호동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또 이젠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 사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 가능한 지구 마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대덕구 미호동의 사례를 발표하게 된 미호동 복지위원회 차선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라는 큰 자리에 다른 나라 분들에게까지도 우리의 미호동 사례를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사례 발표의 순서는 미호동에 대한 소개, 그리고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 내용들과 앞으로 계획 또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희 미호동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덕구의 작은 마을 미호동은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대청호와 금강을 곁에 두고 있고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약 100여 가구가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옛날에 이 대청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금강을 끼고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섬과 같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백사장도 있었고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마는 밖에를 나가려고 하면은 배를 그 금강을 2번씩을 건너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대청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이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수몰이 되면서 옛날에 다니던 학교, 그리고 마을, 그리고 어렸을 때 놀던 금강의 그 아름다운 백사장이 모두 없어지는 아픔을 사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의 물이 대전이나 이 충남 지역 상수원으로 공급이 되면서 우리 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그런 마을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마을에는 원래 그 전에 이제 청남대가 세워지면서 그 청남대를 위한 경비를 위한 파출소가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 파출소가 대청 파출소였는데
청남대가 나중에 이제 개방이 되면서 이 파출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있죠. 근데 그게 사용할 걸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폐허나 마찬가지였죠. 늘 그 대청 파출소가 우리 동네 들어오는 곳에 흉물처럼 남아 있어서 항상 마을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 파출소 자리를 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상수원 보호구로 지정되어서 저희들 마을에는 약간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강청에서. 그 지원금을 받은 사업으로 대청 파출소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그 미호동 정다운 마을 쉼터라는 간판을 달고 그 미호동 주민들을 위한 무엇인가 소득이 됐던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이제 그걸 저희들 미호동 마을에다가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 마을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공받은 걸 가지고 1층에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판장, 그리고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한 편의점,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 회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이걸 사용을 사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마을에는 요즘 뭐 시골 마을엔 대부분 다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은 분들만 주로 많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부족하고 또 농사짓던 우리 주민들이 이 공판장을 운영을 하고는 했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것만 만들어 주시면 뭔가 소득이 좀 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 막상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끼리는 좀 힘들다, 무엇인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하자면 공판장을 판매하는 공판장을 운영한 데 한 2년 후에 2, 3년 후에 이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운영도 어렵고 그래서 뭔가 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도움을 어디라도 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행정을 하고 있는 대덕구 그리고 이제 영리기업 민간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지금의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그 우리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이 활동의 핵심은 그렇게 돼서 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어느 하나 기관의 사업이 아니고 참여하고 있는 5개 기관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미호동 복지위원회는 공간의 공동 운영과 주민 참여,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해유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 복지위원회와 함께 공간의 공동 운영 주체이면서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자문과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리기업으로 참여하는 신성 ENS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공간 조성을 위한 후원과 함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문 기술을 지역에 보급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행정기관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이 모든 사업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환경을 해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감시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기관이 함께 우리 미호동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구성된 운영 체계는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 그러니까 초부터 1년 시간 동안 논의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공통된 합의점을 찾아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의 통장들과 대덕구 에너지 전환 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많은 회의와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 또 저희들이 이제 그냥 우리들만 논의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주민들을 직접 뽑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사업에 그래서 추진 방향과 제안하고 싶은 점들을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 후에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2층 우리 건물이 이제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2층은 전에도 그 주민들 그냥 회의 공간으로 쓰던 건데 그것을 미호동 넷째로 도서관으로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가장 처음 시작했던 활동은 넷째로 주민 디자인 학교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 디자인 학교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모아서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는 넷제로라든지 기후 위기의 그 심각성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토론도 하는 우리 주민들만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게 한 10회 정도 서로 그 겨울에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소통을 한 뒤에 거기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1.5도씨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많이 배워갔고 또 주민들을 위한 기타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이런 것도 우리가 넷째로 주민 디자인 학교를 통해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모든 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드디어 우리 넷째로 공판장이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공판장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는 1.5도 간판은 우리 공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운영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사실상 상징하고 담고 있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1.5도시라는 그 상징물은 우리 넷째로 공판장 우리 담에 저렇게 상징물로 조각을 해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것이 독특한 간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게 뭘까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1.5도시 간판을 저렇게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넷째로 공판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외부를 살펴보면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기가 있어서 우리 건물에 쓰고 있는 50% 정도의 그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뒤에 비물 저장 시설이 또를 해서 공판장에 작은 텃밭이나 또는 마당 청소 여러 가지를 그 빗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1층은 이제 넷째로 공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 예를 들면은 고체 치약이나 샴푸, 그다음에 천연 열매 세제인 소프넛 열매 이런 것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와 보시면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미호동 지역 주민이 직접 기르고 만든 지역의 가공 농산물들을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저희 90세가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근 집된장 같은 것이 도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는 넷째로 도서관으로서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고 또 주민들의 소모임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을의 첫 번째 주민 소모임인 미호동 723이라는 걸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마을 부녀회원님들께서 구성된 기후위기 그림자 극단입니다. 이제 부녀회원님들이 만드신 그림자 극단인데 이거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어린이 그림책을 그림자 극으로 각색을 해서 이번 9월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첫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공연을 하려고 주부님들이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로 공판장의 마당은 열린 공간으로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또한 미호동 농산물 장터, 문화 공연과 같은 문화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넷째로 공판장 마당은 원래는 그 공판장을 처음에 했을 때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사실은 사용을 했었는데 이 넷째로 공판장을 개장하면서 주차장을 좀 줄이고 앞마당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특히 미호동 농산물 장터를 여는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공간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또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당에 태양광 패널이 연결된 이동식 테이블에는 핸드폰 충전을 비롯하여 여름에는 선풍기도 돌리고 믹서기도 돌릴 수 있어서 과일 음료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 이런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오븐기를 활용해서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호동만의 좋은 간식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열 오븐기를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 오시면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의 대표적인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미호동 농산물 장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넷째로 공판장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판매를 했던 지역의 농산물을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대전의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열었습니다. 어느 농산물 장터와 다를 것 같지 않은 미우동 장터의 특징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포장이 필요하다면 집에 남아있는 종이 가방이나 아니면 신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는 그 볏짚, 지푸라기, 볏짚을 이용해서 묶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김밥이나 떡 종류 같은 것은 칡잎에다가 포장해서 주면 주민들, 사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신기해하시고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정말 거짓말처럼 쓰레기 하나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한 그런 장터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달 한 번씩 넷제로라는 공판장이라는 넷제로라는 이름에 그 빗대서 네 번째 토요일 날은 우리 미호동 장날입니다. 주민들은 늘 그 넷째 번 토요일을 사실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6월 달부터 열기 시작한 그 공판 장터가 계속 열리지를 못해서 그동안에 한두 번 중간에 못 열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실제 우리가 우리 여기 분들의 아이디어로 무인 판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인 판매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올해는 겨울이 좀 추워서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내년 봄부터는 매월 아니면은 매월이 아니라 매월 2번씩이라도 한번 열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호동 넷째로 공판장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주의 논의의 결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넷째로 공판장 공동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안에는 미호동 복지위원회 구성원들과 에너지 전환 해유 구성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 마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평가를 통해서 넷째로 공판장을 중심으로 한 미호동 마을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호동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호동에서 채식과 관련한 활동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만큼 중요한 것이 식생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호동에서 당장 채식 식당을 만들어 보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 식당에서 채식 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서 미호동 채식 메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미호동의 2개의 식당에서 채식 메뉴를 개발하여 시범 판매를 시작했고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두 메뉴는 들어가는 채소들이 모두 우리 미호동에서 생산된 채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을 기업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에너지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마을의 창고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건설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호동을 탄소 중립과 넷제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넷제로 체험 마을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왔던 것처럼 지금의 에너지 전환 마을 미호동을 만들어 온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의 전환마을 사례를 마을의 통장님으로 마을 일을 하고 계신 차선도 위원장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바됐는데요. 제가 일부러 끊지 않은 것은 오늘 발표하신 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차마 끊을 수 없었고요. 이렇게 청년처럼 발표해 주셔서 사실은 마을의 과거와 앞으로 또 탄소 중립을 위한 또 마을의 비전까지 어쩌면 생생하게 이렇게 잘 전해 주신 것 같고요. 동네에서 마을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말은 좀 느려도 아마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독일 그 환경 수도로 유명한 프라이부르그의 보복 마을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필립 슈베트 교수님이 우리 미호동 사례부터 경청을 하고 계신데요. 필립 슈베트 교수님 통해서 우리의 한국보다 앞서서 이런 전환 마을을 하고 있는 독일 사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슈베트 교수님 강의를 발표를 들을 예정인데요. 테이블에 있는 그 통역 리시버를 이용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1번 채널 이렇게 고정해서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and I'm very glad 네, to 감사합니다. be here and see some faces again, and 네, many 여기 좀 new 친숙한 faces, 얼굴들도 both 있는데요. online 또 처음 본 and 분들도 on-site, 계신 것 같습니다. joining this 현장에서 session. 뵙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I've been 만났던 asked, 그런 I'm 익숙한 Philip 얼굴들을 Schwed, 많이 as 만나뵙게 되어서 rightly said, and 반갑습니다. I've been asked to 제가 share some experiences with community 오늘 building in 여러분들께 Germany. 독일에서 more 공동체를 specifically 어떻게 in the 구축했는지에 district 대한 of 사례를 Freiburg, 말씀드리려고 which is 합니다. a city 특히 in the 이제 very southwest of Germany. 독일의 남서부에 situated 있는 here close to the border 보복 with 마을이라는 France. 곳의 사례에 대해서 And it 말씀을 is 드릴 a city 텐데요. of, 이 도시 같은 경우는 220,000 inhabitants. 프랑스와 And we've been growing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largely, 그리고 한 over the 2만 last 2천여, 30 years 22만 명 through this 정도가 number. 살고 있는 그 And as you can 프라이부르크 see 같은 in this 경우에는 picture, 2만 2천여 명 정도가 살고 있고 literally 보복마을은 a 이 green 안에 city. It's not 있습니다. only calling 중소형 itself a 도시라고 green 생각을 city, 하시면 for 되겠고요. political reasons, but also it's literally a green city at the 지금 fringe of the Black 녹지가 Forest 굉장히 area, 많은 which is 그런 actually quite green, 곳이고요. 블랙 not black. 포레스트의 But 산림지대의 it's called the Black Forest. 산기슭에 And, 위치하고 you 있는 see 곳이 the 바로 eastern part 이 of 보복마을이다 Freiburg 이렇게 here 말씀드릴 on 수 this 있을 picture.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In 1993, like my story begins now, where 1993년도부터 제가 actually 이 this 활동지에 area has 왔었는데요. been becoming 당시 이 vacant, 지역 같은 which had been 경우에는 used 거의 since 아무도 the 살지 Second World War 않았습니다. by 2차 the French 대전 Army, 이후에 프랑스 for 군대가 homing, 주둔을 하던 for housing some 곳이었는데 soldiers, a couple of thousand 그래서 soldiers. 군부대가 있었고 또한 And, 수천여 from the 명의 그 90s, 군인들이 all 여전히 이 the Allied 지역에 forces left 있었습니다. Germany, as you probably know. 그런데 여러분이 as well did 아시다시피 the 이제 French 독일이 army. 통일이 되면서 And this area that you see here 프랑스 in the 부대 front of this 그리고 picture 군인들이 became 이곳을 vacant.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So this 이 actually 지역은 meant 텅 a 비게 great 되었습니다. opportunity for this growing city, because housing was in high demand. So 그런데 people 이제 realized, 이 the 도시 administration 자체가 빠르게 realized, 성장을 하기 that, 시작했고요. this is an 주거지가 opportunity to build 필요하게 a new district, 되었습니다. 그러다 which is 보니까 very close to 새로운 the city center, 어떤 but also 지구, at the fringe 구역을 of the city. 만들 만한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And since people were talking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in 지속 those 가능 90s, 개발에 대해서 very 90년대부터 많이 prominently, 회자되기 people in 시작했고 city 이곳의 administrations, but 주민들도 also 그리고 citizens 이 of Freiburg, 지자체라든지 이 felt 행정 it's 쪽에서도 quite, 이러한 요구들이 urgent 많이 to 늘어났습니다. show what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과연 지속 in 가능한 city 개발이 planning. 무엇인가 도시계획을 So 세울 some 때 citizens 이런 actually, 논의들이 not 활발해지기 first the 시작했습니다. city administration, but citizens 그런데 이제 시 felt the 정부뿐만 need to 아니라 create a 실제로 model 시민들이 district, 주도가 an 돼서 example of what 어떤 시범 sustainable 도시를 development 만들자, can 시범 mean 구역을 in these days. 만들자라는 그런 Because 중지를 모으게 this is also 되었습니다. such a privileged area, 그리고 이곳은 close 아주 to the 특별한 city center 지역이었죠. and at the fringe of the 또 city. 이 So they 지역 said they 내에서 called for a 중앙에 model 있는 그 district to be 도심 developed 지역을 here on 하나의 this barracks, former 시범 barracks 지구로 buildings 이제 area.
만들겠다는 this is 그런 what 계획을 I'm 세우게 going to 되었고요. talk about 지금 in 보고 this, 계신 곳은 this 예전에 프랑스 presentation 군대가 now. Give a little 주둔했던 background 그 on the history, 막사가 있는 and then 곳입니다. talk 제가 about 지금 specifically 여러분들께 some of the 이 social 전체적인 innovations, 프로젝트의 particularly 역사, the 배경을 planning 말씀을 process, and 드렸었는데요. focus on energy and 그 environment.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And 드리고 then 그리고 이제 focus even more on some cooperatives that have 보봉 been 지역의 built to 사회적 make 협신에 this 대해서 overall 말씀드리고요. process really 그리고 participatory 보봉과 and 그 이외 inclusive. 지역에서의 And then 협동조합 주거 I'll conclude with some 형태에 대해서 reflections on 말씀드리도록 how to 하겠습니다. sustain such 그러면 community 어떻게 engagement, 이러한 because this has 공동체의 been 참여, an interesting 시민들의 debate 참여를 in a 유지할 수 있을 pre-conference 것인가에 that we 대해서 had. 제가 고찰한 바를 여러분들께 So this is the 공유드리도록 outline. 하겠습니다. And 이 정도로 just, very 아웃라인을 briefly 이제 to give you a 작성을 background from 했고요. what perspective 제가 I'm 방금 looking at 전에 this. I just want 간단하게 to 이 mention 배경에 that 대해서도 I've 조금 been 설명을 a 드렸었는데요. co-founder of one of the housing 조금 더 cooperatives that I'm 설명하도록 going to talk 하겠습니다. about. 제가 already 방금 in 97. 말씀드렸던 그러한 And 주거 also very recently I've 협동조합의 been co-founding another 공동 housing 창립자로서 cooperative, 제가 but 활동을 I'll 시작을 한 게 explain this in a bit more 1997년도입니다. detail later. So 그 this 이후에도 point in 이제 time, 관련된 in 그런 1993, 활동들을 진행을 nearly 했었는데요. 30 years ago, 97년 was this 그러니까 거의 한 opportunity to develop 30년 for 전부터 the city. And the people 이제 who came first 여러 가지 활동들을 and 이어나갔고 lived 아까 on this 말씀드렸다시피 area were 93년도에는 squatters, actually, 이 with their 지구, 이 vehicles. 지역에 대한 개발이 And they 필요하다는 were 니즈가 searching for 발생을 space 했었죠. for their alternative lifestyles for long. And now 그리고 they use this 이곳에는 opportunity 이제 of the 점유 army 운동을 leaving 하는 this 그런 area 분들이 and 이주를 came here 하기 first, 굉장히 and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거주자라고 할 수가 idea 있는데 of 이 realizing 점유의 their 개념을 dreams.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And 이주를 then 하게 they actually 되었습니다. converted some of the buildings, and they insisted 그러면서 that some of the 이들이 barracks buildings 막사를 용도를 변경을 해서 새롭게 주거 형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막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없앨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잘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주택을 지는다기보다는 막사를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든 거죠. 중소, 저소득층, 저소득층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가 된 것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컬러풀하게 이렇게 벽이 칠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탈 것들도 이제 놓여져 있고 사람들이 잘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 지역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구역 자체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쯤에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그 당시 그곳의 전체 인구는 한 5,5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보시면 오른쪽 위쪽 부분이 그 녹지 근처에 여전히 이제 갈색 지붕들이 보이죠. 막사가 있던 곳이고 또 여기에 태양열 판넬을 또 얹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집들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약 38헥타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계획이 어떻게 설립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범 지구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대부분이 함께 모여서요. 그리고 이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만 이들이 워크숍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청년들이 펀딩을 따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꾸려서 이들이 첨단적인 어떤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유럽의 도시들에 대한
도시 개발에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도시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펀딩을 얻으려고 할 때는 사실상 시 정부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또 젊은 이들이 미래의 어떤 거주자들과 함께 이런 계획들을 잘 추진을 해 나가면서 정부의 시정부의 이제 펀딩이나 지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 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장년층이라든지 노년층도 함께 이 논의에 참여를 시키면서 새로운 미래의 어떤 모델 도시, 시범 도시를 꾸려나가게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이 계획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방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방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던 그러한 난방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별로 혁신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우드칩이라든지 목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발전소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곳에 주거하게 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난방이 잘 돼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단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건설된 주택들은 이러한 단열재를 충분히 잘 사용을 하게 되어서요. 또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열을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래의 이곳에 살게 될 사람들이 이 마을을 함께 꾸려나갔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주택까지도 함께 논의를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부유층들뿐만이 아니었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위권, 소득으로 치면 중위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들도 이 새로운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 두 집 같은 경우에는 이노바라고 하는 협동조합, 저도 거기에 공동 창립자이기도 한데요. 한 75개 정도의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 도시의 다른 개발 지역 대비 매우 저렴한 렌트를만 내도 이곳에서 이제 저소득층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상업시설이 필요하겠죠. 지상의 상업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유기농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이 필요하다라고 중재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매점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스스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유기농 샵이 매우 잘 되고 있어서요. 독일 전체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유기농 샵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기록을 세웠고요. 이쪽 지역에 와서 쇼핑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into somebody else's pockets, but in you as a member of into your pocket as a member. 그리고 of the 여기서 cooperative. 벌어들이는 매출이라든지 소득이 And, 누군가에게 since 돌아가는 then, 것이 아니고 we had a lot of 협동조합원인 people who wanted to 여러분들의 join 주머니로 the housing 돌아간다는 cooperative 것도 because 굉장히 중요한 housing 부분이라고 할 is in 수가 such high 있겠죠. demand and the area 사실 is 주거에 so 대한 수요가 well 굉장히 recognized for 높았는데 its high 이것들을 living 협동조합의 quality. So there's 형태로 been a long 잘 waiting list for 처리를 people who want to 하면서 join and live in this 사람들이 area 이제 이 as 지역에 살고 a 싶게 member of the 되고 cooperative. 또 양질의 So 그런 we then 주택들을 decided to 건설할 수 found 있게 another 되었다고 볼 수 cooperative 있겠습니다. to build 그리고 new 정말 많은 houses 사람들이 이곳으로 in a 이주할 수 있게 district which 되었고요. is developed now or 지금 in the 현재 coming years. 이 So these are 앞으로도 the 그런데 founding 이런 members of 형태의 this new cooperative 구역들을 새로 called 개발을 ESHE. 하고 새로운 And, 형태의 this has 유사하지만 이제 다른 been 지역에서도 meant 이런 as a 어떤 way to 협동조합들을 sustain our 만들어 engagement, 나가려는 노력을 to get 하고 active 있습니다. again after 20 그렇다면 우리가 years, 어떻게 where we 시민들의 built 참여를 for 유지할 수 ourselves some 있었는가? nice homes, but we 20년이 want to 지났는데 라고 afford this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possibility for even 텐데요. more people. So this is a 우리가 way of 언제나 sustaining, 사람들을 and 참여시킬 수 있는 broadening 기회를 열고 actually 있기 our 때문이라고 initiative, 생각합니다. which was very 그리고 우리의 successful. 이니셔티브가 상당히 to 성공을 broaden, 거두었는데 the people 이것들을 who can 다른 benefit 지역으로까지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년 전쯤에 이제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만들어졌고 25년 전쯤에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러한 캠페인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구역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Actually, decreasing engagement also has been a hot topic in this area of Vauban. 이 보봉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사실 계획 단계 대비는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심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이 또 매우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을 또 진행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중산층조차도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개발을 할 때 장기적으로도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복마을을 진행을 해봤더니 나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협동조합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나가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만 열정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제 열정을 갖고 함께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사람들이 잘 이웃 간에 서로 잘 연대하고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보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함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감이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계획 단계에서 함께 참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돈독한 그런 유대를 갖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서, 유대감을 사람들이 갖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곳에 살게 될 실거주민들의 니즈나 또 꿈, 바램 등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복마을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아주 평화롭고
또 즐거운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또 보복마을이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유기농 샵이 있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자동차도 보이지 않죠.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이곳은 자동차가 없는 거리로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들만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유대하고 이웃들이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비판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이 이 보봉이라는 이 마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토크 콘서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독일 프라이부르그 보봉지구 사례 필립 슈페트 교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제일 멀리서 이렇게 발표하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충중 분들, 온오프라인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 분들 배려심 많은 거 오늘 잘 이렇게 또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일은 30년 이상 이렇게 기획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완성형의 전환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정말 한국의 마을들의 롤 모델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더 이제 참고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또 배우고 따라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이어지는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바로 세 번째 발표, 충남 서천의 등고리 마을의 또 전환 마을 사례를 등고리 마을 추진위원장이신 최재영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지형인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지어진 산마을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건축, 우수, 태양광, 태양열 등의 대체 에너지 활용, 자연 정화 시스템 적용 등 기존 에너지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입주 전부터 살기 좋은 생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매달 운영해온 달모임. 누군가가 만들어주고 그냥 입주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산너울의 대소사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이웃 간의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너울의 토지는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웃 간의 경계가 없도록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텃밭, 화장실, 취미실, 공연장, 놀이터 등으로 이웃과 마주하며 소통하는 공동체적 삶의 실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주택은 2호씩 연립으로 지어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마당은 2가구가 공용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각 가구마다 6.6제곱미터의 공간을 내어서 공동의 취미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인에게는 효용가치가 낮은 작은 공간들을 모아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 다수의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우리들의 복지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산너울에서는 귀촌하여 지역과 더불어 살아갈 분들을 위해 농업 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축제와 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입주자 간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장장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웃을 만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생태적인 삶을 준비한 산너울은 2009년 3월 마침내 그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 산너울. 생동하는 삶이 피어나는 곳 산너울의 하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예, 꺼주시고요. 동영상은 9분인데요. 시간 관계상 2분 30초로 핵심적인 부분만 발표하니 문맥이 맞지 않아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료보다는 사진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은 산너울 초기 영상이라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등거리 추진위원장 최재형이며 닉네임은 촌장입니다. 목차는 우리 마을 일반 현황, 과제, 실적과 노력,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등거리에 있고요. 우리 마을 공간적 범위입니다. 보시다시피 상곡, 중곡, 하곡, 소령골 이렇게 3개 자연부락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85가구 18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25가구며 이주민은 60가구, 지금도 가구 수가 계속 증가 중이며 농촌은 인구가 소멸 중인데 서천군에서 등거리만 인구 증가로 마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동체 형성에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공동체 활동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이렇게 꾸려져 있고요. 우리 마을은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게 하겠습니다. 자, 마을 자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마을의 주요 자원입니다. 회관이 있고 구마을 회관이 있고 신마을 회관이 있고 동적인 공간, 정적인 공간,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 수영장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너울이라는 마을이 신재생 에너지 마을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취미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 명상시 자연 생태 우수 마을로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자연을 굉장히 잘 우리가 보존을 했어요. 그래갖고 환경부에서 자연 생태 우수 마을이라고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연 그대로 맑고 깨끗한 등거리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 마을에 자원들이 있고요. 이렇게 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빗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자연시설입니다. 빗물을 그냥 땅에 버리지 않고 저장고를 만들어 갖고 이 물을 가지고 허드렛일, 텃밭 등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을 전체가
산노을은 태양열, 태양광이 전체가 다 돼 있고요. 원주민들 전체, 우리 등거리 전체에는 태양열은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고요. 태양열은 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붕 위에 3kW가 돼 있고요. 맨 오른쪽의 사진은 굴뚝이 보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이용한 온돌이 있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 우리 마을은 일개 리에서 자연 통풍을 이용한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습기조, 호기조를 이용해 갖고 우리 물을 자연으로 순환을 시켜 갖고 다시 한번 내보내고요. 이것이 좀 모자라 갖고 우리 마을 회의를 통해 갖고 이 처리장 바로 밑에 있는 우리 마을 논에다가 미나리를 심어 가지고 이 물을 다시 한번 정화를 해 가지고 자연으로 지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이렇게 마을 공동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있어갖고 돌잔치도 이렇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마을에는 공연장이 있어갖고요. 우리 마을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주를 하고 계셔갖고 재능 기부를 해갖고 연극회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연적으로 지금 야외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명상실입니다. 산노을이 조성될 때 남는 자재를 가지고 입주민과 토목팀이 같이 세면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만든 공동 커뮤니티 명상실입니다. 그래갖고 이 주민들이 같이 명상도 하고 개도 같이 명상을 합니다. 자, 자연 환경입니다. 우리 마을은 이렇게 처음에는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참여비를 내고 환경 미화를 하는 마을로 처음에는 참여율이 적고 불만, 불평이 많았지만 많은 회의와 교육으로 성숙된 마을로 변모되었으며 생각에 역발상하여 돈을 내고 환경 미화 도전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여 인원이 2명, 3명 예상하였으나 25명이 참여하여 환경을 잘 보존하려는 마음을 아는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이 10,000원 가지고는 5,000원은 자장면을 사 먹고 5,000원은 윷놀이를 해갖고 상품으로 논아 갖는 이런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분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 마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적인 거와 동적이 있는데 위에는 어린이 도서관, 서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옆에는 개울이 흐르는데 어린이 생태 학습장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을 알아가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대구 놀이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놀아라 해갖고 이름도 대구 놀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손모 내갖고 가을에 추수도 하고요.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이렇게 지금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지금 보리 시범포예요. 그래서 보리를 종류별로 한 13가지 정도를 마을에다가 길가 옆으로 쭉 심어가지고 환경 미화도 하고 곡식의 소중함도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갖고요. 어린이들이 12명이 있는데 생태적인 재능 기부를 해갖고 생태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도 뭐 여러 가지 예절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자원 재능 기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이것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환경 에너지 부분에서는 등고리 마을이 앞서가는 마을입니다. 어떻게 지키고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법을 공부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환경 에너지는 사람의 소통 문제, 공동체 형성이 안 되면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서 화면이 하나 빠졌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우리랍니다. 우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위원장님의 충남 서천 등고리 마을의 전원마을 사례를 마지막으로 좀 들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원마을로 유명한 영국의 토트네스의 한국마을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마을이 좀 전원마을로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라든지 또 과정이나 성과도 좀 다른데요. 지금부터는 요 새 마을 사례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개별적인 좀 질문도 하고 또 우리 그 온라인에서 질문 들어온 내용들도 일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마을에 우선 개별 질문을 대전 대덕구 미호동 그리고 충남 서천 등고리 그리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봉 이런 순으로 한 개씩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호동부터 질문을 좀 우리 그 통장님께 좀 드릴 건데요. 이곳이 이제 오랜 기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규제와 또 이제 제약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다시 이런 또 환경적인 프로젝트, 환경적인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반응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또 이런 문제들을 또 잘 풀어가는지 아직은 한국에서는 개발을 좋아하지 이렇게 뭔가 환경적인 마을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좀 부정적인 게 아직은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이 처음 또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은 사실 이런 넷제로라든지 탄소 제로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특히 많은 인식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생소하긴 하지만 원래 이 시골 마을도 여기가 이제 대전광역시로 옛날에는 물론 대전광역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대전광역시로 편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도 많이 사실은 안 한 건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세금은 늘어났지만은 시골 동네는 똑같은 시골이니까 그랬는데 이런 여기가 이제 댐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개발 그린벨트로 또 제한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충남 지역에 수원지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수자원 이게 그 이름이 상수원 보호구로 사실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았죠. 그린벨트에 의한 제약도 받고 또 특히 강한 이 상수원 보호구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개발은 원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은 많이 깨닫고는 있었지만 그럼 과연 이런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그러면 보존하면서라도 이걸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개발과 이 보호가라는 두 가지 명제가 어떻게 되면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의제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사실은 주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했겠지만 특별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는 못했죠, 사실. 그래 그동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공판장이나 이런 거를 열어서 운영을 좀 해보니까 어렵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넷째로 공판장을 개장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이런 그런 뭐 큰 엄청난 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더군다나 이제 특별히 이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기후나 아니면 환경 문제가 우리들 사는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기후나 뭐 환경 문제로 이런 코로나도 사실은 이렇게 병이 변치지 않는가. 옛날 우리 그 역사에도 보면은 세계를 이렇게 휩쓸었던 그런 그 질병들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세계를 휩쓰는 질병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구나. 지금 현대에도 이런 환경이나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깨닫게 되므로 이 개발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경제 이제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넷째로 공판장이 실제 이제 개관을 해서 문을 열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장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열면서 주민들이 조금씩은 이제 사실은 깨달아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좋은 어떤 대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마을에서 통장, 뭐 이렇게 시군으로 하면 이장인데요. 이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마을의 리더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획을 성공적으로 잘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우리 새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서천 등고리에 최재형 위원장님께도 좀 지금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온 질문인데 이게 우리 지금 지방이 소멸도시 또 뭐 도시보다 더 작은 면이나 마을로 가면 소멸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인데요. 등고리 마을은 오히려 이런 전원 마을을 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더 늘어난 대단히 놀라운 성과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들어온 분들과 이주한 분들과 또 원래 사시던 지역 주민들 간에 혹시 갈등은 없는지 우리 여기 주최 측에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참가자 분께서도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갈등 문제네요. 이곳은 어느 마을 치고 갈등이 없는 마을이 없겠지요. 우리 마을은 새로 조성된 마을이라요.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민 간의 갈등, 골이 너무 깊어갖고요. 마을이 파가 세 파로 갈렸어요. 대파, 쪽파, 실파로요. 예. 그리고 또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습니다. 깊었지요. 예. 예를 들면 원주민의 기금 문제를 이주민과 같이 써야 되는지, 예, 이런 문제, 마을 발전 기금 문제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부닥쳐야 될 문제들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좀 시간이 약이다. 한 3년, 4년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내부적으로 골은 있지만요. 외부적으로는 참여를 하세요. 이제 그게 변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런 이제 감지를 제가 해가지고 마을 공모 사업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마을에 한 16억을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것은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공동체의 장을 좀 마련해가지고 화합을 해보자. 이런 장을 해갖고 갈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고요. 세 번째는 눈높이를 좀 맞추자.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간에는 교육의 문제,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원주민들은요, 새벽 5시 되면 마을 방송을 해요. 예, 왜요? 낮에 더우니까 새벽에 마이크를 전달사항을 하고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주민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요. 그래갖고 이런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래갖고 제가 교육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너울 마을이라는 데서는 교육 수준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원주민이 이주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주민이 원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자. 이런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갈등을 많이 해소한 부분이고요.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그 과제를 좀 잘 풀어 가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어떤 진행 사족은 좀 줄이고 지금 질문들이 좀 더 있는데요. 계속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복마을에 대한 좀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마을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 자립마을이고 생태마을로 국내에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들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방문한 곳이고 저도 세 차례나 방문을 했던 곳인데요. 항상 갈 때마다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인데 보복마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생태마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착착 진행될 수 있었던 거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이 매우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과 공감했던 그 가치, 철학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I think very important was 네. actually that there wasn't really the one strategy, but that there 여기에는 was 한 가지의 really 전략만 appreciation 있었던 것은 of 아닙니다. plurality and different voices, and 그리고 people 여러 were 가지 invited 목소리들이 to express 있었고요. their individual 그리고 각 expectations 개별적인 어떤 and 기대치들도 다 needs. I think this was really 달랐습니다. crucial 개인의 and 니즈도 still 다 달랐죠. kind of, 하지만 is 이러한 dominant, 것들을 in the 협의하는 것이 atmosphere 가장 of the 중요하다고 community, 생각합니다. that there's really an acceptance 그런 of 어떤 the 분위기를 plurality 만들어 of 나가는 wishes and 것이죠. needs. And that the one thing that many people shared in the beginning was 초반에 really this 사람들이 wish to 가장 engage 많이 and 이제 participate and 공유했던 the 가치는 openness 바로 of the planning 개방성 process of 그리고 이 participation. 계획 So that 차원에서의 actually it was 참여, clear
그리고 오픈된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니즈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했고요. 하지만은 분명히 참여를 해서 분명히 바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노인층을 위해서 또 청년층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주 어떤 충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동체였었죠. 청년들이 또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각기 다른 관점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차이 그리고 관점들을 표현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 솔직하게 자신들의 관점들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던 것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아마 화면이 좀 느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다 마치신 것 같고요. 네, 아마 전달은 다 지금 된 거 같은데요. 우선 지금 온라인 질문들 들어온 거 중심으로 등고리 마을, 미호동, 보봉에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고리 마을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들어온 질문 내용은 인구가 우리 한국의 지금 지방 도시 지역과는 달리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전원 마을의 이런 과정이나 혹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렵지요.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 때 도시민 분산 정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저희 마을이 조성이 됐고요. 신재생 에너지 마을 1호로 지정이 돼갖고 전국에 있는 마을이 전부 다 저희 마을을 선진지 견학을 왔어요. 그래갖고 매스컴에 너무 많이 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갖고 우리 마을도 그럼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저희 마을은 처음부터 환경을 지키자. 아까 우리 테마 비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연을 좀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마을을. 근데 환경이 좋고요. 두 번째는 텃세가 없고요. 그 세 번째는 우리 마을에서 반겨줬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갔고요. 지금 저희 고민이 뭐냐 하면 개성 강하신 이주민들을 어떻게 마을 공동체에 같이 흡수를 해야 되는 고민.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요, 혼자서 잘 놀아요. 옆집 몰라도 잘 놀아요. 근데 시골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저희 마을에 흡수해가지고 더욱 생태적으로 후손에게 생태적인 삶을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워요. 좀 회의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좀 찾아가갖고 개별적으로 찾아가갖고 우리 마을에 이러하다는 마을 규약을 갖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 환경을 보존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것은 행정이 못 들어와요. 예. 우리가 좀 앞서가도 행정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은 행정 편의주의라 그럴까요? 그래갖고 너무 좀 어려운 것이 많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 사업을 해도 주민이 좀 원하는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칼같이럼 이렇게 딱딱딱딱 잘라버리니까요.
좀 많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아까 독일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마을이 지금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데 패시브 하우스 스트로베일 개념으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질 것 같아요. 행정한테 못 이겨요. 거기는 갑이고 우리는 아마 병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대전 대덕구 미호동 그 전환 마을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역시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 내용인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실제 좀 마을에 가보고 싶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이 마을에 가게 되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미호동 마을에선 지금 사실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올해 5월에 사실 문을 열어서 지금 넷째로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서 발표하신 지금 등구리 마을이나 아니면 독일의 보복마을 같은 경우는 벌써 뭐 한 10년 가까이들 또 더 이상 오래된 마을들의 그 경험들을 우리도 이제 많이 보고 배우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마을에서 이제 우선 체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제 직접 우리 넷째로 공판장에 오셔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보시고 이제 그런 체험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아까 발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음식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 식당에 미호동 농산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채식을 맛있는 채식을 드실 수 있도록 지금 두 곳이 시험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그걸 늘려서 미호에 오시면 여러 가지 그 채식도 좀 하실 수 있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레스토랑도 있고 일반 그 뭐 식당들도 좀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 채식을 좀 더 미호동 농산물로 만드는 채식을 여러분들이 그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또 한 가지는 뭐 보통 많이들 그 시골에서들 하고 있고 또 도시 분들이 시골에 와서 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 농사 체험 뭐 그런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을 열어서 해볼 생각인데 그걸로는 이제 뭐 과일을 체험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밭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곳에서라도 뭐 채소나 아니면 뭐 길러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직접 길러보시고 와서 그 생산하고 채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주일농 뭐라고 그러지? 그 주말 농장, 이 주말 농장과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보다도 좀 더 생각을 많이 연구를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 주말 농장보다 조금 좀 좋은 뭔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짜고 있고 와서 실제 이제 그냥 농장 체험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배추를 생산한다면은 그 김장도 담아볼 수 있다든지 이런 실제 음식 체험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준비가 되면 저희 미호동에 오시면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요. 독일 보봉의 필립 슈페터 교수님께 지금 의견 나온 것들 좀 정리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에 참여했던 그 과정으로서 햇빛 발전소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 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이런 보봉지구가 이렇게 생태 마을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Yeah, thank you for the question. 네, 질문 감사합니다. Photovoltaics, for example, the electricity generation from the 이 sun 전기 has 같은 not 경우, been, 태양열 에너지 같은 different 경우에는요, in this area from other areas, but 다른 it's been 지역하고 supported 별다른 by 차이는 the 없습니다. municipality and 다만 at the 지자체에서 national level. 지원을 했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 개별 가구들이 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거주자들이 전부 많이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통해서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태양열들을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개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지붕 자체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봉 지역에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국가 차원에서 이 모델 디스트릭트를 만드는데 지원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범 프로젝트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지구를 형성하면서 토지를 판매를 할 때, 시장 가격으로 판매를 할 때 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트램 라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만들거나 학교를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비용 자체는 토지 판매를 통해서 얻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고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지난 10년 동안 좀 중립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원도 있었지만 또 그 구역 자체의 토지를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건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네, 아주 간략하게만 대답을 드렸는데 대답되었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1분 전인데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봉 그리고 미호동 등고리 이 세 마을의 사례들은 뭐 30년 이상 된 곳도 있고 또 이제 1, 2년 된 곳도 있는데요. 워낙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례들과 또 방문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실제 좀 이렇게 현장을 가시거나 견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자료를 좀 이렇게 구할 수 있거나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새 마을 사례를 통해서 혁신과 이 전환이라는 이 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일도 구성원들 간의 어떤 존중과 또 배려 그리고 소통과 참여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고 또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큰 시사점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를 각국의 정상들만 지금 바쁘게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마을의 정상들도 이렇게 독일도 가고 또 서천도 가고 대전 미호동도 이렇게 방문해서
마을끼리도 뜨거운 연대와 적극적인 협력이 앞으로 탄소 중립 그 실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교류와 연대도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션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양흥모 이사장님을 비롯해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신 새 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회복 탄력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해 고민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이로써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내외 사회혁신 커뮤니티의 소통과 교류의 장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가 11월 5일과 6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돌봄과 커뮤니티, 마을과 주민,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상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